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리온이 제주 용암수를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합니다. 제주도가 물 공급량을 줄이고 판매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국내 오프라인 판매를 허용한 건데요.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제주 용암수 생산을 시작해온 오리온. 코로나19 등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2달 만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이 힘들어져서 생산 기반 안정과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해 판매 채널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가정 배달과 온라인 판매, B2B만으로 제한해온 오리온의 국내 시장 판매를 오프라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판매량은 하루 300톤에서 200톤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협약을 통해 판매 순이익의 20%를 지역사회 공헌기금으로 조성하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오리온이라는 그 영암망을 이용해가지고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덩달아 우리 제주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대기업이 와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가지고. 하지만 공수화 원칙을 포기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리온의 해외 수출 물량은 제한을 두지 않은 데다 국내 시장 판매마저 완전히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증량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요구가 나오게 될 텐데 제주도의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 공수화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책 도입 등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삼다수와의 경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주 용암수는 먹는 샘물인 삼다수와는 다른 혼합음료로 분류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주에서 생산된 생수 제품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리온은 당장 다음 주부터 공장을 재가동해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등 6만 8천여 곳에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제주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해온 제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늘 오후 6시 최종 마감했습니다. 지난 19일까지 신청된 1차 재난지원금은 12만여 가구에서 400억 원으로 제주도는 7월부터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차 지원금 예산에서 150억 원가량 남았고 선별적 지급으로 이의 신청만 6천 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피켓 시위 등을 통해 제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경제적 타격이 전국 최고인 만큼 보편적 지급을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의 모교에 강당을 짓도록 50억 원을 지원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을 수십억 원이나 주면서 행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모교인 서귀포시 중문중학교입니다.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가 50억 원을 지원해 지난해 말 체육관과 급식소로 쓸 다목적 강당이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이미 체육관이 있었던 데다 중문동에만 체육관이 5군데나 돼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예산 지원이 부적정하다며 제주도지사에게 주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을 하려면 반경 2km 이내 주민 대표와 도의원, 외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4km 떨어진 중문 마을 주민들하고만 협의한 데다 40억 원 이상 주민 지원 사업은 자체 투자 심사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제주도에 수십 개 학교가 체육관 한 개도 없는 학교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아니 여기는 왜 아무리 도지사 고향 학교라고 그러지만 2개나 되는가? 문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해명 자료까지 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감사당을 뿌려가지고 그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감사를 했더라면 혹시 발견될 수 있었던 문제점이 좀 간과된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주도에 보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라고 통보하면서 다른 사업들까지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게 된 상황. 결국 도지사 모교에 무리하게 지은 체육관 때문에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수질 기준을 위반한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관리대행업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 등을 점검해 12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환경청에 통보하지 않고 개선 명령만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적발업체를 환경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JDC가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성찰을 바탕으로 방향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 같은 시기에 도의원을 했던 세 사람은 국회의원과 JDC 이사장으로 다시 만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덕담이 아닌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JDC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 만큼 진단과 성찰을 통해 사업과 조직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한 진단과 성찰에 기초한 새로운 제주자치도의 비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새로운 조직의 위상을 정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의원은 영리병원 논란이 일었던 헬스케어 타운을 생약 바이오 거점으로 육성하고 각종 소송에 휘말린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생약 바이오의 이제 중심 메카로 좀 키워보자라는 사업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대림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국제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의 가치가 반영된 사업들을 좀 했으면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도 새롭게 해야 될 것이고. 송재호 당선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오늘도 간담회에 불참한 가운데 지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의 공약 사항과 JDC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2리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외래 야생동물원 사업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가 선을 1리 곶자발지대에 위치한 사업 부지를 공유화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피난처 보호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들이 계속되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지만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16도를 보이겠고 동부가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부분 해상에 안개도 짙게 끼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6월부터 8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높겠고 6월부터 낮 기온이 크게 올라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지만 집중호우 경향은 크고 태풍은 평년 수준인 두세 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방문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4번 환자의 접촉자들이 오늘부로 격리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14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140명 가운데 39명이 잠복기가 끝나는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접촉자들도 모레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모두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한편 등교 계약 사흘째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검사를 받은 고3 학생은 7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문을 닫거나 휴업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비를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점포가 재개장에 지출한 비용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휴관됐던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이 다음 달 4일부터 100여일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재개관과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10살 이내에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관람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람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